우리는 왜 살면서 그토록 소중한 시간들을 때로는 무심하게 흘려보내다가 문득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죽음은 어쩌면 삶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역설적인 거울이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고 찬란한 의미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강력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에 던지는 깊은 질문이 될 테니까요. 삶과 죽음이라는 어쩌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두려운 두 가지 개념. 하지만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생사의 경계에 서서야 비로소 발견하는 삶의 참된 가치. 오늘은 바로 그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오듯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통해 오히려 영원한 의미를 찾아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우며들고 째깍거리는 시계추가 시간의 유한함을 알리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누는 추상적인 문이 서서히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언입니다. 20세기 가장 참혹했던 비극의 현장,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한 철학자의 이야기,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앙상한 철조망이 드리워진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산산이 부서지는 지옥 그 자체였죠. 매일같이 굶주림과 추위, 질병,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수감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가족과 친구, 재산,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빼앗긴 채 그들은 삶의 모든 외부적인 지지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역시 그 지옥 속에서 가족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극도로 지쳐 보이는 수감자들의 얼굴 위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프랭클 박사는 이 절망의 심연 속에서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 말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사색하며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육체는 극도로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났죠. 그는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도 고통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것, 혹은 언젠가 이 끔찍한 경험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낡은 종이와 펜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던 그의 손은 어둠 속 작은 촛불처럼 인간 정신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그에게 삶의 의미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죠. 그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던 겁니다. 프랭클 박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는 외부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향한 인간의 의지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는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고통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의미를 찾아낼 자유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가혹해도 내면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는다는 인간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삶의 진정한 가치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고 창조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삶에 찬란한 의미를 발견했던 그의 통찰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오히려 삶을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역설적인 거울이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프랭클 박사처럼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현대기술 혁신의 아이콘이자 애플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생전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인물이었죠.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 혁신과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언제나 불굴의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2003년 잡스에게 췌장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거머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의사들은 그에게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질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재정의하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그는 병실에 누워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있는 매 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경고는 그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동기부여를 안겨주었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는 죽음을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스승으로 받아들였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 속에서 잡스는 더욱 강렬한 생의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아이폰, 아이패드 등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Stay hungry, stay foolish 정신을 보여주었죠. 스티브 잡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마치 불꽃처럼 뜨겁게 혁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탐구한 이도 있었죠. 바로 정신의학자이자 죽음 연구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병실에서 깊은 교감을 나누며 역설적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종착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자체를 인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해하려 애썼죠. 그녀는 죽음을 앞둔 환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가슴 깊이 자리한 두려움, 미처 말하지 못한 후회, 가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작은 희망까지도 말이죠. 이처럼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을 통해 그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5단계, 즉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수용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절망적인 마침표가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고 죽어가는 이들 스스로에게는 삶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병실에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듯 퀴블러 로스 박사는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에 인간적인 존엄과 평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지친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그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소통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오히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은 어떤 의미였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깊이 성찰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이러한 그녀의 성우적인 노력과 헌신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호스피스 운동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빅터 프랭클, 스티브 잡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까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마주했던 세 인물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자유의지를 찾았던 프랭클 박사, 죽음의 경고 속에서 혁신을 불태웠던 잡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운 퀴블러 로스 박사까지 말이죠. 이 세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놀랍도록 공통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유한함이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무한하게 만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절망적인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선명하고 찬란하게 비춰주는 역설적인 창문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질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빛을 발하듯이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기회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 인물은 죽음을 단순히 피해야 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역설적인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동기이자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왜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먼 옛날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들의 깊은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강력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덧없는 시간들이 죽음을 마주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고 찬란한 의미였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스스로에게 용기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일깨워 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실 건가요? 당신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물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빅터 프랭클, 스티브 잡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죠.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셨어요. 삶의 유한함이 오히려 그 가치를 무한히 빛나게 한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해질녘 노을이 짧은 순간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내듯 이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벽에 난 작은 창문을 통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빅터 프랭클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를 발견하며 절망 속에서 의미를 찾으셨죠. 스티브 잡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뜨거운 깨달음을 얻고 남은 시간을 혁신과 창조에 불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님은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유한함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셨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공통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후회 없이 살지 못했음을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강력한 통찰을 선사합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한정판 작품이 더 귀하게 여겨지듯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더욱 귀하고 충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예기치 않은 이별이나 질병 혹은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후회와 함께 그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굳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먼 옛날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들의 깊은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강력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덧없는 시간들이 죽음을 마주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고 찬란한 의미였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실 건가요? 당신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과연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당신의 삶을 가장 당신답게 그리고 후회 없이 빛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